네, 안녕하세요. 프롱트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뉴스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게임 업계를 비롯해서 점차 이 기사에 보면 확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포괄임금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왜 초과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초과 근무하는 것들을 매번 산정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그냥 연봉에 포함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왜 필요할까 저도 궁금했는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계산을 하고 막 이게 어렵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 진짜 계산 자체가 어려운 업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추가 근무 시간이 있고 그래 내가 뭐 연봉에 초과 근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야근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라고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이 공짜 야근 그러니까 업무를 엄청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게 너 연봉에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을 더 해야 돼 하는데 뭐 주당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52시간을 초과한다거나 뭐 90시간까지 한다거나 진짜 엄청나게 많은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개발 쪽도 역시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포괄 임금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이걸로만 또 하면 한다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비포괄이라는 게 추가 근무에 대한 시간을 등록하는 거잖아요. 어딘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회사마다 시스템은 다르겠지만. 근데 시스템 등록이 좀 불편하다거나 애매해. 힘들어. 그러면 또 이게 귀찮잖아요. 뭐 의도된 거건 안 의도된 거건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메신저로 뭐 질문 자꾸 물어보는 거야. 메신저로 한 10번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일요일 날 이거는 초과 근무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일한 거예요. 이거 버그를 빨리 해야지. 그래서 야근해야지 했는데 해결하고 보니까 10분이야. 그럼 또 어떻게 일할까? 이런 애매한 것들까지 되게 투명하고 좀 구체적으로 제도가 좀 회사에서 제공을 해줘야 개발자들이 뭐 개발자뿐만 아니겠죠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 단위로 사실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또 보상도 받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되긴 하네요. 또 이제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놀토가 아니고 이제는 놀금이다.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 쉬겠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지는 않겠죠.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보면은 야 내일 놀금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많은 회사들에서 거의 다 우리도 한다라기보다는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전 얘기를 잠깐 해보면 라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주 5일 근무제를 본격 시행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좀 예전 얘기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사실 요때 있었는데 일을 했었는데 요때도 토요일 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뭘 해야 되지? 야, 토요일 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좀 했던 기억들이 있네요. 근무 시간들도 예전 거를 좀 보면은 말이죠. IT 노동자 이제 어느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 제가 뉴스에서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40시간 미만이 비율이 1%. 1% 평균이 57시간이죠. 아래 보면은 4.8% 44명이 100시간 이상. 가만 있어봐.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5일 이게 가능한가? 잠을 얼마큼 잤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2013년이면은 이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IT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실은 뭐 IT 노동자뿐이겠어요. 글로벌하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오른쪽에 네 번째 있네요.
코리아가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근무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사실 초과 근무는 워라밸뿐만 아니고도, 그러니까 워라밸 차원에서 초과 근무를 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냥 안 좋아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이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쟤 일을 못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야근을 적게 하잖아요. 또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물론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저 친구는 일이 없나? 저 팀은 왜 일이 없어? 평가가 좀 낮은 거죠. 열심히 일 안 했잖아. 평가 낮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무 시간만 가지고, 노동 시간만 가지고 개발자들의 일에 어떤 뭐 일을 잘했다 못했다, 뭐 잘하고 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이죠. 그래서 뭐 일을 더 준다거나, 그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죠,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주 4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극히 일부분 회사지만 비포괄로 하자, 뭐 이게 이제 뭐 정책적인 거라 제가 뭐 좋냐 나쁘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는 문화가 조금 더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개발자들 업무 방식을 살짝 보면,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업무 미팅을 하죠. 이렇게, 프로젝트, 이번 주 프로젝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뭐 이런 개선 사항들을 뭐 가능할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팀 미팅도 있죠. 주간 팀 미팅. 뭐 팀장님 면담도 해요, 심지어요. 뭘 드물지만 팀장님이 면담 자주 해주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끔씩 하죠. 너는 이번 달에 열심히 했네. 이번 분기 열심히 하셨네요. 평가는 중간입니다. 뭐 하여튼 뭐가 앞으로 무엇을 잘하시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하여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획회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회의도 하고, 뭐 배포 회의도 하고, 배포할 때 이번에 뭘 배포해야 될까, 배포하지 말아야 될까, 뭐 그 다음 또 회고도 하죠. 우리 팀이 잘하고 있나. 그 다음에 커피 한 잔도 해야 돼요. 동료들이랑 또 차 한 잔 하면서 담배도 피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또 회사에서 어떤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 참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개발 코딩 하는 시간이 32시간이 모자르겠는데? 이게 32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32시간을 근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어쨌든 우리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회사에서는 너 뭐 미팅도 많고 업무도 많아. 근데 뭐 개발 틈틈해야지. 개발자들은 예전부터 그래 왔어. 실제로 근무 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은 동일하다. 는 리포트가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넌 할 수 있어. 그런데 뭐 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있죠. 이게 개발도 굉장히 되게 몰입에 많이 필요한 일이고, 그렇죠. 예, 많은 사고력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그 코드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뭐냐면 몰입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메신저 알람 울리고 회의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개발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개발은 언제 하는 거냐? 개발은 저녁 먹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개발자들도 좀 있죠. 이렇게 업무 방식의 개선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도, 뭐 주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회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이 픽스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주 20시간이에요. 근데 일정은 다음 주까지 완료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은 시간은 적어서 행복했는데 그거를 출시하는 일정은 다음 주로 그대로?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회의 시간도 왜 비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회의도 되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커뮤니케이션도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거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빠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늦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돼야 업무를 하는 개발자들이나 실제 이제 실무를 진짜 구현하고 담당하는 기획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겠지만 빠른 의사결정 내에서 빨리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다음 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모든 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 일의 업무라는 게 사실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개발자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좀 시간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시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태스크 관리,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 정말 못하는데 내 시간 관리를 정말 시간 단위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투명한 태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정을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일정에 대한 일정과 품질에 대한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스크 관리, 어떤 피처를 얼마큼 일해야 되고, 또 어떤 피처가 추가됐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주변에 기획자나 개발자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회고도 중요한데요. 이제 회고라는 거는 내가 일정 관리를 했는데 이 시간에 이거 주 4일 동안 어떻게 되게 좋은 문화가 됐는데 계속 왜 야근을 하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고를 거치면서 내가 어떻게 일정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 같고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상태니까 일정이 더 늘어나고, 또 프로젝트의 품질이 되게 리스크가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변에 공유해줘서 불필요한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물론 그런 의사결정은 위에서 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도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주 4일제건 비포괄제 근무 임금제가 생기건 어쨌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회사는 당연하죠. 일한 만큼 범상해 주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꼼수 없이 워라밸을 지켜주는 문화도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꼼수, 네, 회사에서 꼼수, 네, 하하하, 꼼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조금 없이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리랜서와 소규모 업체도 정말 문제인데요. 이 프리랜서들은 가불병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하청업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외주업체들이라고도 하죠. 이쪽은 정말 관리가 안 되거나 근무 시간에 대한 보호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이런 문화가 정말 많이 확산되고, SI 쪽도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정말 많이 좀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좀 그냥 이런저런 좀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냥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모두 다 행복하게 꾸준히 즐겁게 개발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